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SQL문을 SQL 학습기를 통해서 어떻게 배워가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SQL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SQL 학습기를 통해서 간단한 SQL문 정도를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버를 동작을 시키고요. 우리가 셋업 환경을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쪽 경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그 학습기를 열어보면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우편번호 테이블을 두었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SQL 문 중에 셀렉트 문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면 전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레코드가 5만 개 정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별표를 사용한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항목을 이제 가져와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 테이블이 어떤 필드로 구성됐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별표를 사용을 하면 이제 여기 들어있는 모든 필드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Z 코드와 Z 로컬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필드만 가져오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항목을 이렇게 별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예를 들어서 조건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Z 로컬 안에 강동면이 포함되어 있는 걸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요 의미가 뭐냐면 그 Z 로컬이라는 그 필드 중에 여기 이제 강동면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만 가져봐라 그런 얘기가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걸 가져와라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강동면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게 문자열 Z로컬 안에 들어있는 강동면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면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라이크문을 써가지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정하게 업데이트라든가 딜리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한 하나의 레코드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7번만 가져와라. 이렇게 되면 요 M 코드가 7번인 레코드만 가져오라는 뜻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이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특별한 하나의 레코드만 가져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우리가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어떤 제가 송도동 999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QL문을 아셔야 되고요. 업데이트문은 이제 한 특정한 걸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모든 그 Z로컬이라는 부분이 송도동 8888로 다 바뀌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코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하나 둡니다. 예를 들어서 M 코드가 50436인 경우 이제 50436에 대해서만 송도동 999를 8888로 바꾸라는 이제 업데이트를 문을 한번 전달해 보는 거죠. 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이제 업데이트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셀렉트 문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 코드가 50436인 것만 가져라 라는 그 셀렉트 문으로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라인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실 때는 자, 요 집북에 있는 테이블을 지우는데 M 코드가 50436인 것을 지워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석세스 한 거 보니까 지워졌는데 얘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셀렉트 문을 좀 알아봤고요. 업데이트 문과 딜리트 문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 안에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인서트에 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인서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서트 문을 보면 네, 인서트문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런 형식이 삽입하라 어디에다가 집북이라는 테이블에 삽입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그 필드를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줬다면 이 value 부분에 그 해당하는 값을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하나씩 이제 갖다 집어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은 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가장 큰 M 코드 중에 가장 맥스를 불러내서 하나를 더해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 아이디를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문자열로 Z로컬을 이렇게 넣을 거고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해주시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DDD는 뭐 03이다. 그 다음에 우편번호는 403에 102였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5자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데모로 드린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예전에 동음면을 쓰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샘플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아이디에 해당하는 M 코드의 숫자를 하나 증가시킨 값을 넣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음면, 그 다음에 주소지, 그 다음에 DDD, 이제 지역번호죠. 이렇게 하는데 주의하실 거는 맨 그 뒤에 이렇게 그 콤마를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석세스가 됐는데 우리는 얘가 아이디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사실 모르죠. 왜냐면 이그 집북 중에 가장 큰 그 M 코드의 가장 큰 아이디를 읽어서 걔를 하나 더해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역시 보시려면 셀렉트로다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쪽에 이제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맨 뒤에 레코드 중에 맨 뒤에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 있어야 됐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오더를 줘서 오더 바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더를 줬다면 정렬하는 순서를 줬다면 얘는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이렇게 50436번째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서트까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SQL문은 뭐 DB폭스가 SQL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SQL문은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 시간에 다 배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SQL 학습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